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의 메일로 보내주신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질의가 매우 많이 와서 한 번에 다 정리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여전 시간 되는 데까지 여러분들의 질문을 한번 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입니다. 자, 송전전력과 유효 무효전력의 관계식에 관해서 강의해 주신 내용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정리하다 보니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식은 송전전류와 수전전류가 같은 단거리 송전선로에 성립하고, 이 식은 단상에 대한 송전 피상전력과 수전 측의 유효무효 전력에 대한 것으로 이해하였다. 자, 질의가 뭐냐면 3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루트 3을 일식에 곱해도 손실이 3i제곱 r이 되지 않아서 3상으로 해석은 하지 못했으니 3상으로 좀 해석을 해 주십시오.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요거 기억나십니까? 요식? 이 그림 보시면 자, 금방 기억이 나실 건데, 자, 요러한 그 단거리 벡터들을 제가 그렸고, 그 다음에 또 해석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요 i를 또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요만큼, 그죠? ERI 코사인 세타. 그러면 요만큼이 될 것이고, 거기에 또 i의 r을 더하면 그러면 요 밑변이 될 것이고, 요게 이제 i의 x, 그 다음에 ERI 사인 세타. 그러면 요 높이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의 제곱은 밑변의 제곱 더하기 높이의 제곱. 이 식을 하게 되면 요 식이 나온다고 했고, 그럼 이 식은 뭐냐면 송전 전력은 유효 수전 전력의 유효 전력 더하기 손실의 합, 그 다음에 무효 전력에 또 더해서 무효 전력 손실의 합. 왜 크기와 같다, 이 얘기를 제가 유도를 해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해보니까 그 단상에만 해당되는 거 아니냐, 삼상은 해당이 안 되더라. 왜? 이 PL이 3의 i제곱에 r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아무리 해도 3의 i제곱이 안 나오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정리를 좀 해드렸으니까 이걸 한번 같이 보시는 걸로 하시죠. 아까 나왔던 ES의 제곱은 ER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IR, 그 다음에 ER 사인 세타 플러스 IX 전체 제곱이다. 요건 이해하시겠죠? 거기에 분모 분자에 루트 3i를 곱해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루트 3i, 위에도 루트 3i를 각각 곱해주겠다 이거죠. 루트 3i, 루트 3i. 약분하면 결국 원래식이 되는 거니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가로를 풀어주면 i의 ER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플러스 루트 3i 제곱의 r, 루트 3i ER 사인 세타, 루트 3i 제곱의 x 이렇게 되겠죠. ERI를 바꿨습니다. 또 요것도 ERI, 여기 i의 ER을 ERI로 바꿨어요. 자, 그러면 루트 3의 ER은 뭐예요? 상전압의 루트 3배니까 성간전압이 되겠죠? 그래서 성간전압의 I 코사인 세타 이렇게 돼 있고, 또 성간전압의 I 사인 세타. 그러면 여기에 직감적으로 어떻게 해요? 루트 3만 들어오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또 다시 분모 분자에 또 루트 3을 곱해주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위에도 루트 3, 밑에도 루트 3, 위에도 루트 3, 밑에도 루트 3을 구해냈죠. 그러면 위에 하니까 루트 3 VI 코사인 세타, 루트 3 넘어가니까 3의 i제곱의 r 이렇게 되겠고요. 루트 3 VR I 사인 세타 넘어가니까 3의 i제곱 x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요것은 P, 그 다음에 요것은 PL, 요거는 Q, 요거는 QL. 그렇죠? 그거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는 어떻게 3i가 되겠죠? 그래서 최종 정리식은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여기서 3i를 어떻게 돼? ES로 곱해서 넘겨주면 ES 곱하기 3i 제곱에 3i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걸 루트 3 두 개 나눠줘요. 그러면 루트 3 나눠서 ESI가 되니까 루트 3이 ES, 그러면 뭐가 돼? 그게 이제 성간전압이 될 것이고, 다시 거기에 또 어떻게 해? 루트 3이 붙는 거죠? 그러니까 루트 3의 VIS의 I이므로 이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3상 전력이 되는 겁니다. 송전 전력. 그래서 최종적으로 3상 송전 전력의 제곱은 3상 수전 전력 플러스 유효 전력의 손실, 그 다음에 무효 전력, 그다음 플러스 3상 무효 전력의 손실이라고 하는 요 식이 만들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식은 단상이 성립되면 항상 3상도 성립되는 겁니다. 어떤 식이든지. 그러니까 그것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이건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질의를 이어가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발전공학 질문입니다. 절탄기는 보일러에서 쓰고 버리는 열을 급수펌프에서 공급되는 물의 온도를 올려주는 장치인 것 같고, 공기예열기는 다시 절탄기에서 쓰고 남은 열을 보일러에 공급하여 온도를 올려주는 장치인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보일러 남은 열, 절탄기 남은 열, 공기예열기 남은 열, 이게 아니고요. 그대로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제 스택을 통해서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드럼의 역할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개념이 잘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해하신 거를 몇 개 적어 놓으셨는데, 근데 이제 요런 내용은 좀 그렇죠. 드럼에 포화수가 있는 것인지 포화진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존재하는 것 같고, 이렇게 위에 세 가지 정도는 알겠는데 드럼이 왜 사용되는지 정확하게 간단하게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건 한전 자료에도 다 나오긴 합니다. 자, 그런데 인터넷을 간단하게 검색해 보셔도 나옵니다. 자, 보일러 드럼 구성을 검색을 해서 들어가 보시면 이 드럼에 대해 알아보자 이렇게 나오죠. 네이버 블로그를 클릭을 해서 들어가 보시면 드럼은 요렇게 말 그대로 그냥 캔입니다. 캔으로 되어 있고요. 요 내부죠. 요 내부도 보기가 쉽지는 않은데 여전히 이 블로그 운영하시는 분이 잘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셨고요. 여기 보면은 이게 되어 있죠. 자, 드럼은 보일러수와 증기의 순환 경로를 구성하고 증발관에서 유입되는 기소 혼합물을 분리하여 증기는 과열기로, 물은 다시 강수관으로 가게 한다. 또 보일러수를 저장하는 기능과 부식 방지용 화학 약품을 주입하는 곳이기도 하다. 드럼에는 블로우다운 밸브가 있어서 드럼 내부에 구성물질을 배출시키기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분 정리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드럼의 역할, 자, 첫 번째 뭡니까? 드럼은 보일러수와 증기의 순환 경로를 구성한다. 그러면 이 그림 한번 잠깐 보실까요? 여기서 이제 급수내관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 급수내관이 뭐냐면 보일러에서 오는 증발관 있죠. 증발관이 이 급수내관으로 꽂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표현이 되어 있지 않지만 절탄기 통해서 어떻게 돼? 절탄기 통해서 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일로 급수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요건 또 어떻게 된다고요? 밑에서 증발관에서 올라오죠. 그래서 증기가 만들어진 것은 이 건조 스크린을 통해서 포화진기로 해서 어디로? 과열기로 가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증발관에서 유입되는 기소 혼합물을 분리. 그래서 이 분리하는 것이 여기서 분리되니까 요 부분 보이시죠? 여기가 뭡니까? 요게 바로 포화수입니다. 여기 포화수, 그죠? 포화수, 여기에 위에가 이제 습진기, 포화진기 섞여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요 부분은 이제, 뭡니까? 이제 건조 스크린 통해서 이제 증기로 나가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두 번째, 기소 혼합물을 분리해서 증기는 과열기로, 그 다음 물은 다시 하강관이라고 말씀드렸죠. 강수관으로 해서 다시 보일러 들어가게 되고요. 또 그래서 보일러수를 저장하는 기능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기본적으로 보일러수를 저장을 하고, 그래서 갑자기 부하가 증가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 이 안에 있는 이 보일러수가 다시 내려가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증기가 빠른 시간을 통해서 과열기로 보내지게 되겠죠. 부식 방지용 화학 약품을 주입하는 곳이기도 했다. 그래서 제가 급수 처리, 지난주에 급수 처리를 할 때 급수의 외부 처리, 급수의 내부 처리 두 군데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급수의 외부 처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보일러에 들어오기 전에 하는 물리적 처리. 그다음에 급수의 내부 처리는 뭐예요? 화학 처리라고 했죠? 그게 여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식 방지용 화학 약품을 주입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드럼에는 블로우 다운 밸브가 있어서 드럼 내부에 구형물질을 배출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블로우관 있죠? 이 블로우관 통해서 어떻게 돼? 여기서 침전물들이 밑으로 쭉 빠져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약품 주입은 여기 또 통해서 약품 주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정도에서 이제 드럼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 드럼에 대한 시험 문제 나올 일은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전기지 기계 것까지 공부할 일은 없는데, 여간 드럼이 이렇게 돼 있구나 라고 하는 것 정도죠. 그리고 이렇게 아는 것도 너무 깊숙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여간 그래서 드럼은 포화수와 포화진기가 섞여 있는 곳이다. 그래서 거기서 기수를 분리하는 곳이다. 이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계속해서 또 하나만 더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책의 터빈으로부터 증기 또는 탈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터빈으로부터 증기 또는 기타 증기로 급수를 가열해서 발전소 열 효율을 향상시키는 것이 급수를 가열이다. 가열 방식으로 표면식이 있고, 그다음에 혼합식이 있는데,
혼합식은 탈기이고, 그다음에 표면식은 표면식은 급수 가열기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렇다면 급수 가열기는 축이한 전기로 급수를 가열하는 역할만 하고, 탈기기는 축이한 전기로 급수를 가열하는 역할, 부식방지 역할까지 한다. 급수 가열하는 역할 요건 이제 빠져야 되겠죠. 예,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급수 가열하고 일부는 공기, 또 탄산가스 이런 것들 제거를 하기 위해서 또 증기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역할이 뭐라고요? 탈기기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악 이제 시험지 제출을 하시는데 이분은 이제 아무리 풀어봐도 주어진 시간 안에 8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1교시 시간 관리에 대해서 유튜브로 강의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래서 제가 이분의 답을 한번 봤습니다. 여러분들 이분 답을 한번 보시면 어떤 느낌이 좀 받으실까요? 지금 이분은 답안지 작성을 하셨는데 전체 총 7문제만 주어진 시간 100분 내에 다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너무 촉박을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답안지를 이렇게 쭉 보니까 문제 1번 정전압 송전에서 전력 원선도에 대해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전력 원선도 작성한 관계식 유도하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파악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라. 지금 이게 25점짜리 문제죠. 그러니까 이거는 한 문제만 풀어도 2.5문제에 대한 답을 내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여러분들. 자, 장거리 송전 선로에서 송전 용량 결정 시 고려 사항. 이게 기출문제 10점짜리고요. 그 다음에 송전 용량 계산법 중 2가지 이상 기술하십시오. 이것도 10점짜리입니다. 근데 제가 묶어서 그냥 10점짜리로 냈으니까 이게 시험 문제 나오면 이것도 25점짜리로 나오는 겁니다. 자, 3번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송수전단 전압이 각 VS/VR인 3상 유래선 최대 유효 전력은 얼마냐? 자, 그 다음에 아래 사항에 대해 설명하십시오. 장거리 무바 송전선 시송전 시 한 상당의 충전 용량이 얼마냐? 등가 외로가 아래와 같은 경우에 수전단 전압은 송전단의 몇 배냐? 이런 계산 문제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 실제 시험에서는 요게 10점짜리, 그 다음에 요 밑에 요 계산 문제, 이 계산 문제는 몇 점짜리 나올까요? 이건 10점짜리 나올 수도 있고 25점짜리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발전기 단락비의 의미를 설명하고, 장거리 송전 선로에서 자기 여자 일으키지 않은 조건을 식으로 설명하시오. 이런 문제가 실제 시험에서 몇 점짜리 나올까요, 여러분? 이건 25점짜리 나오는 겁니다. 요 시간이 만만치 않은 시간입니다. 10점에 풀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 또 문제 보시면 카르노 사이클에 대해 설명하십시오. 요거는 10점짜리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요 계산 문제 나왔죠. 이 계산 문제는 시험 나오면 몇 점짜리 나온다고 했습니까? 이건 25점짜리로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자기여자 현상의 대책 및 정의 기술하고, 송전전압 3, 4, 5kV 이외선 선로 길이 250km. 이 계산 문제 있었죠. 이 계산 문제도 몇 점짜리 나왔습니까? 이것도 25점짜리예요. 그 다음에 이분 이제 쓰신 거 보면 또 밑에다가 또 대책도 아주 꼼꼼하게, 그죠? 아주 꼼꼼하게 작성을 잘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의 시험 문제는 제가 10점짜리로 서술해서 이렇게 했지만, 이건 이제 수업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이거 문제 풀 수 있었을 뿐이지, 실제 이번 시험을 100분 동안 주어졌다고 하면은 7문제, 8문제 풀면 무진장 잘하신 겁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린 거에 대해서 본인이 좀 부담스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러실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 지금 답안지 보시면 어떠세요? 엄청 잘 작성하신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정규반을 2번 듣고 난 이후에도 이 정도의 답안지를 이 시간에 작성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안에 전혀 합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면 아주 충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누차 말씀드립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그냥 꾸준하게 하시면 이분은 아주 상당히 빠른 시간에 합격을 하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자신합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 지리에 충분히 답이 됐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파이팅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